최영철 편집위원이 이 기사 좀 설명하시면서 좀 정치인들이 국민들은 워낙 현명해서 알아서 움직이고 계신데 정치인들이 괜히 숟가락 올려놓고서 혼란스럽게 만들겠다 얘기하셨는데 다음 기사를 미리 보셨나 봐요. 그런 기사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정치권은 지금 뭐라 그럴까요? 당신 탓이야. 이 얘기 참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당신들 탓이라고. 그 얘기입니다. 여당 종교의 탈을 쓴 극우가 코로나를 퍼뜨렸다. 이런 주장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15일 광화문 집회 그리고 뭐 사랑제일교회 뭐 이런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금 사실은 사랑제일교회가 여론에 좀 따가운 질타를 받고 있죠. 자, 이런 얘기가 여권에 나옵니다. 교회와 통합당을 원색적으로 비난한 데 이어서 집회를 허가한 사법부까지 공격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집회 가처분 신청 뭐 이런 걸 제대로 안 하고 집회를 할 수 있게 해줬다. 뭐 이런 비난이에요. 판사 실명 넣은 법안도 내서 뭐 이렇게 좀 비난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법원 국민에게 사과해야 된다. 이런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여기 옆에 보면은요, 지금 여권 인사들 지금 당권 도전을 하고 있는 후보들이잖아요. 여기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황당한 유언비어까지 퍼뜨리며 방역에 도전한 세력이다. 방역에 도전한 세력. 문재인 정부 뒤흔들고 정권 붕괴까지 노리고 있다. 그다음에 여기 있습니다. 정광훈 목사를 비호하고 집회와 코로나가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각각의 막 엄청난 공세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은요, 야당은 또 가만히 있지 않을 거 아닙니까?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정치 방역 중단하고 코로나 방역하라. 반격 나선 김종인 통합당 비대위원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부의 모습, 여당의 모습을 정치 방역이라고 또 여기는 규정을 했어요. 여권에선 통합당 책임론 공세가 계속되고 있자 통합당 강성 보수와 선긋기를 시동하고 있다. 그리고 주호영 원내대표, 통합당 원내대표입니다. 무모한 일은 대가를 치러야 한다. 그러니까 선긋기를 강하게 하면서 정치 방역 중단하고 코로나 방역이나 해라. 이렇게 또 받아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요. 정치권 뭐 옥신각신 여러 주장도 내놓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종교의 탈을 쓴 일부 극우 세력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 방역에 실패한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테러나 다름없는 짓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흔들기 위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어제 박형순 방지법 제출했습니다. 지금의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만든 허선아 판사와 박형순 판사, 그들을 판세라고 부릅니다. 국민 안정이 우선 아닌가요? 그런 사람들이 판사봉을 잡고 또다시 국정을 농단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여당에 강조해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정부 여당이 쌓여야 할 대상은 국민과 야당이 아니라 코로나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지지율만 신경 쓰는 정치 방향에 당장 중단하고 코로나 방역에 집중하기를 갖다 바랍니다. 자, 지금 뭐 여야의 어떤 입장, 주장도 들어보셨는데요. 조대현 평론가. 지금 나온 내용, 여당에서, 여권에서 나오는 내용의 핵심은 한 3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일단 극우가 퍼뜨리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문재인 정부 방역을 실패로 몰아가려고 한다. 세 번째는 법원도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법원에 대한 어떤 공세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뭐 여당한테 예. 뭐든지 과하면 탈이 난다 이렇게 조언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뭐 정권의 위기 왔을 때마다 예. 그리고 선거 때마다 못난 야당 두들겨 가지고 예. 이렇게 정치 공세를 해서 어쨌든 당장의 위기를 벗어나고 선거에 이기고 했는데 예. 그것도 이제 한두 번이죠. 그게 늘 통하지는 않거든요. 사실은 그 야당은 그 정부 여당만 비판을 잘하고 예. 기회를 기다려도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그 야당의 역할을 다 했다고 이렇게 봐주지만 정부 여당한테 또 대통령한테 주어진 거는 무한 책임이에요. 그래서 야당이 하는 전략, 전술을 갖다가 여당이 똑같이 하면 국민들이 어떻게 보냐면 무능하고 무책임하다고 바라보는 겁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더불어민주당이 예전에 박근혜 정권 때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20%대, 심지어 20% 무너져 10%대까지 내려갔던 정당이 이렇게 치고 올라와서 정권을 잡고 이렇게 이 소위 말해서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게 뭐냐면 그 출발점이 스스로 패족 선언을 하면서 모든 책임은 남 탓이 아니라 내 탓이라는 걸 인정하고 예. 나가면서 그래도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저 집단은 저 정당은 그래도 염치가 있는 집단이구나. 예. 근데 당시에 박근혜 정권이나 넘어오면서 보수 여당이 예. 참 그 뻔뻔한 행동들을 많이 하고 국민들 낯뜨겁게 하는 행동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예. 국민들이 심판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법부 심지어 지금 이제 전부 다 이름을 따가지고 이렇게 법까지 예. 만들고 있는 거는 참 제가 봤을 땐 유치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전에 어떤 판사가 그 판결을 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재판의 기준은 변하는 여론이 아니라 헌법, 사회상규, 공동지식 등과 같은 이를 이성적, 법률적 언어로 정리한 법에 의해서 판단하는 거다. 예. 그래서 원한, 분노, 복수 이런 것들은 법의 영역이 아니다. 금기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정치판에는 사실 복수하고 예. 보복하고 뭐 이렇게 분노를 퍼뜨리고 하는 게 예. 사실 통해요. 그렇지만 정치권에 있는 영역을 자기들이 당장 어렵다고 이걸 이제 확대시켜가지고 법의 영역까지 이 적용을 해가지고 몰아가는 것은 국민들이 바라볼 때는 참 이렇게 마음이 불편하고 예. 그러면 사회 돌아가는 거 모든 것들이 판사 잘못이고 야당 잘못이고 예. 심지어 국민 잘못이면 그럼 당신들은 뭐 하려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냐 이런 생각을 국민들이 이제는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이승희 변호사. 뭐 아까 세 가지 정리했는데 그중에서 특히 이제 이 여당의 생각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이런 분위기가 야당이나 이런 분위기가 문재인 정부 방역 그동안 잘해왔는데 이거를 실패로 몰아가려는 이런 의도가 느껴진다. 뭐 이런 의심을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일단 뭐 그런 의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국민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있거든요. 예. 뭐냐면 분명히 방역 수칙이 있고 예. 국민들은 열심히 마스크를 쓰고 다니고 있고 사람들과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데 예. 그 8.15 집회는 이게 위험하다. 방역 수칙을 꼭 지켜야 된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이크도 함부로 돌리고 마스크도 안 쓴 채로 이런 행동들을 하고 있고 예. 그게 결국 800명이라고 하는 지금 감염원을 발생시켰잖아요. 그리고 예. 지금 이게 지금 2단계에서 3단계로 넘어가느냐의 문제인데 얼마나 경제적으로 힘들겠어요. 헬스장은 지난 봄에도 문을 못 열었는데 지금 또 못 열어야 되고 주점도 다 닫아야 되고 학교도 못 가고 예.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국민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사랑제일교라든가 이런 예. 정광훈 목사를 통해서 이런 현상들이 확대되는 거에 대해서 분명히 막아야 된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야당도 협조해야 된다라고 예. 생각되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얘기를 많이 했을 것 같고요. 예. 법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예. 법원은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표현의 자유라든가 집회의 자유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고 예. 이번 판결에서도 보면 위험성이 현실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확인할 수 없다 이런 예. 건데 실상 현실화가 됐잖아요.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감염병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예. 그랬을 때 법원도 굉장히 특별한 상황이다. 지금 상황은 굉장히 특별한 상황이다. 그래서 언론 출판의 자유, 집회 결 자유도 예. 중요하지만 이런 감염병 사태는 우리가 평생 겪어보지 못한 사태이고 앞으로 굉장히 많이 예. 번져나갈 수 있다. 예. 그래서 정말 신중해야 되고 법원이 판결을 할 때도 감염병 전문가, 즉 질병관리본부 등의 어떤 의견을 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다. 한번 고려해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법원의 결정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는 지적이시네요. 자, 이런 상황에서 어제 사랑제일교회 측에서 뭐 몇 가지 입장을 좀 내놨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방역 실패 책임 교회에 전가, 정세균, 박능우 등 고발할 것이다. 어제 사랑제일교회 측 입장이었습니다. 경찰 압수수색 등에 또 반발하는 뭐 입장도 좀 내놨습니다. 자, 그럼 어제 이 뭐 회견 형태의 모습이었거든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또 정부는 정말 우리 국민들께 엄청난
잘못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보면 사랑제일교회발 누적 확진자 수 몇백 명 이렇게 나가는 누적 확진자 수 지금 많이들 보고 계시죠. 제가 이것이 100% 거짓이고 기만이라는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과학적으로 0.0001도 증명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정부가 이 코로나 가지고 어떻게 한 사람을 매도하고 특정 집단들을 교회들을 매도하고 마녀 사냥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다 덮고 모든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는지. 최영철 편집위원. 뭐 사랑제일교회 쪽에서 굉장히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요. 저건 무슨 생각을 하는 거죠? 저쪽에서는요? 사람은 무언가를 판단할 때 이성이라는 안경을 쓰고 판단을 하죠. 그죠? 동물처럼 그냥 식욕이나 탐욕이나 그것 그대로 행동을 하진 않죠. 예. 항상 나는 탐욕을 갖고 있지만 항상 내가 행동을 하고 예.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는 이성이라는 안경을 쓰고 본다는 겁니다. 예. 근데 지금 저희가 사랑제일교회 관련되는 분들이 예. 하는 말씀을 들어보면 예. 과연 저분들이 이성이라는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막무가내로 우격다짐으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그냥 내뱉고 있는 것인지 국민 절대 다수가 아마 저분들은 이성의 안경을 벗어버리고 감성의 은사만 내뱉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저분들은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죠. 저분들은 자기 생각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나 우리가 함께 살기 위해서 공동선을 추구하고 우리 공동체가 우리가 운명을 같이 하기 위해서는 저분들이 빨리 이성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지금 너무나 많은 감염병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국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예. 장사를 못하고 어제 뭐 갑자기 결혼 예식을 못하게 하고 그럼 예식장 업주는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예. 그런 상황에서 많은 국민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예. 저분들이 저런 말씀만 하신다면 공감을 받지를 못하죠. 그것은 자기 생각만 하는 겁니다. 예. 지금 사랑제일교회로 쏟아지고 있는 비난을 면탈하려는 그 시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 제발 저분들이 빨리 이성의 모습을 찾아서 우리 국민들과 함께 생활하고 함께 어깨동무할 수 있는 동지요 가족이 되어야지 예. 자꾸만 혼자 살아가는 외톨이가 되려고 하는지 저는 좀 안타깝고 빨리 우리의 가족, 우리의 친지, 우리의 동지로 돌아오는 길을 빨리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뭐 최영철 편집위원께서는 사랑제일교회 측에서 지금 약간 문제가 있다. 저런 분들 인식이 저게 맞는 건가? 이런 약간 지적을 해 주셨고요. 앞서서 두 분 패널께서는 여당의 최근에 굉장히 좀 공세 이런 부분 분석을 해 주셨거든요. 그럼 가만히 듣고 보니까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한쪽 끝에 사랑제일교회 그리고 정광훈 목사 등이 있어요. 그리고 이쪽 끝에 여당이 그쪽을 향해서 굉장히 맹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미래통합당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여당은 미래통합당과 정광훈 목사를 연결 지으면서 뭔가 지금 공세를 하는 듯한 이런 분위기입니다, 지금요. 자, 윤경호 의원님. 여당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이 강하게 나타나는 거는 일부 신문 기사에 보면은 최근에 지지율 약간 위기가 왔다. 뭐 이런 걸 의식해서 강하게 통합당을 몰아붙이고 있는 것 아닌가. 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정략적인 관점에서 보면 예. 그럴 수 있죠. 지지율 떨어진 걸 이번 기회에 뭐 만회라고 하는 건 이상하지만 예.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릴 수 있을 아. 것이다. 그다음에 지지율 떨어지는 거에 많은 분들이 공감했던 거는 부동산 정책. 예. 그게 모두를 다 분노하게 만들었다. 예. 뭐 이런 거였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쏠렸던 분노를 이쪽으로 좀 돌릴 수 있다. 아, 시선을 좀 돌리는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정치에는 항상 희생양, 스케이프곶, 희생양이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이게 정치적인 상징 조작인데 저는 이번에 전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라는 특정 인물과 특정 집단이 예.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고 그들의 책임이 아까 말씀처럼 환자 수가 거기를 통한 환자 수가 뭐 800명, 900명 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늘고 있기 때문에 예. 분명히 있는 거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확인을 했을 거예요. 정치와 종교가 예. 결합돼서는 안 된다. 종교는 종교, 정치는 정치. 예. 마찬가지로 방역에도 정치와 방역이 결합돼서는 안 된다. 예. 그 이전에 종교와 방역이 결합돼서는 안 된다. 방역의 허점이 분명한데도 종교적인 자유, 뭐 종교 탄압 뭐 예. 이런 얘기를 하면서 무모하게 밀어붙이셨다가 오히려 예. 더 구멍이 숭숭 뚫리지 않았습니까? 예.
사실 뭐 몇몇 교회에 해당된다고 하지만 어제 일요일에도 행정당국이 예. 강하게 만류를 했는데도 대면 예배를 강행한 교회들이 예. 많았다는 예.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사실 종교는 뭐 존중돼야 됩니다. 그러나 예. 방역이라는 과학과 의학의 영역에서 예. 이러이러한 위험이 있다라는 의견이 행정당국에서 나왔을 경우에는 예. 종교와 방역이 결코 대치되는 예. 뭐 이런 거는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마찬가지로 정치와 방역도 예. 방역 상황을 누군가의 책임이다. 이 실패를 끌어내는데 뭐 여기가 더 역할이 컸다라는 예. 식의 비판과 비난이 예. 속은 시원할지 모르지만 예. 그건 공격하는 쪽에서 원하는 의도대로 결과가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예. 종교는 종교, 예. 정치는 정치, 그리고 방역은 방역. 예. 이렇게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요 기사 말고 앞선 기사 좀 하나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야당 반응을 다룬 기사 있습니다. 예. 자, 이 기사입니다. 여기 보면 정치 방역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해요. 이 부분 이승훈 변호사하고 조대현 평론가께 짧게 시간 드릴게요. 한 30초 정도씩. 이 정치 방역이라는 표현이 야당에 등장을 했어요. 이 표현을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이승훈 변호사는 어떻게 보셨어요? 이 표현을. 네. 뭐 틀린 말은 아니죠. 지금 국민들께서 코로나로 인해서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고 예. 이런 상황에서 여야가 함께 예. 코로나를 극복해야 되는 것이지 서로 정치적으로 다툼이 있다는 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만 뭐 코로나를 통해서 앞으로 재난지원금이 나간다든가 또는 방역의 방법 여러 가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이동 제한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뭐 어떤 다른 집회 제한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을 거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뭐 어떠한 정치적인 논쟁은 있는 것이 오히려 유익하다. 다만 순순히 정치적인 의도만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뭐 지금 정도 수준을 정치 방역이라고 판단하기에는 좀 너무 좀 과도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이런 표현이 조금 과하다. 이렇게 좀 보시는 거네요. 조대현 평론가는 이 정치 방역이라는 표현이 등장했어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뭐 우선 저런 빌미를 준 거는 예. 미래통합당 책임도 무시하지 못한다. 미래통합당이 어쨌든 정광훈 목사 그 집단하고 예. 더 강력하게 선을 끊고 광화문 집회나 태극기 집회하고 단절했어야 되는데 예.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빌미를 제공하는 거고 예 그리고 이제 여당 앞에도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미 자기들 예.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했지 않습니까? 예. 다 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제 알아서 그럼 통합당이 어느 정도 이번 그 코로나 방역 코로나 확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지를 판단이 끝난 상황에서 예. 여당에서 이제 테러범이다 그러고 말이 자꾸 격해지면서 예. 이렇게 나가면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결국 여당한테 요구하는 거는 그런 정치 공세가 아니라 결국은 그 지금 현재 해야 되는 거는 뭐 그 당시 참여했던 사람들 추적하고 파악하고 그다음에 격리하고 치료하고 이런 후속 조치를 해야 되는 진짜 코로나 방역을 해야 되는 상황이지 정치적 방역을 해야 되는 상황 아니다. 그런 뜻으로 정치적 방역 중단하라 이런 내용을 얘기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아무튼 뭐 오늘도 좀 이어질 것 같긴 해요. 이게 쉽사리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워낙 어떻게 보면 정치권 쟁점처럼 이게 좀 부각이 된 상황이기도 합니다.